세 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는 이 시대 대한민국 지금 좀 위험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안전하게 느끼십니까? 아니 테러보다 더 위험하죠.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 아닙니까? 종전 상태가 아니고. 종전은 너무 오래돼서 좀 예, 완성이 그러니까 됐고. 그게 뭐 너무 체감돼서 이게 뭐 우리는 지금 준전시 상태입니다. 휴전.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테러보다 더 위험한 게 천안함 때 우리 멀쩡한 장병들이 그렇습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연평도는 우리 영토가 포탄의 포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시적 위험 속에 있는 것이죠. 이른바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슬람 스테이트 일본인 뭐 참수하고 이런 걸 보면서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 나이 김군이 그 테러세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그 불안감보다 일반 분들은 별로 불안감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뭐 그 중동 뭐 이슬람 세력들의 테러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죠. 서구 사회만 그렇게 했고 그냥 안전지대라고 느껴져 왔는데 좀 김군 문제 있었죠. 그다음에 일본인 인질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 IS 테러의 영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IS 테러 보도하는 그런 신문들이 사실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국제면에 보도가 되는데 이게 점점 앞면으로 오면서 이제 1면 왔죠. 2면 왔죠. 4면까지 그 IS에 대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사설에도 나오고 있고. 그건 과연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IS 테러 안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넬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시면 한국까지 다가온 IS 테러인데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이제 참수 이런 위기를 맞았는데 그게 아베가 일본 국가적 위상을 넓히려고 적극적 평화주의를 하다 그랬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위상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중동 전문가가 경고를 했습니다. IS와 관련한 미국에 공조하고 있는 한국도 테러 당할 수 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아니 IS의 이제 주요 타격 방향은 미국이죠. 미국의 일극주의인데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이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국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도 대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이다. 예, 미국과 가장 견고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IS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중동에 뭐 아베가 비판한 쪽에서는 오지랖 넓게 중동 지원, 평화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미국과 그 어쨌든 발을 맞추면서 어떤 미국의 대중동 행보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그렇다라고 본다면 IS의 타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알겠습니다. 오늘 중동 전문가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한국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IS가 어떤지 알라신이나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서 좀 불편한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형입니다. 쭉쭉 한번 보시면 이슬람 모독 사형 아니에요? 배교 변절 사형. 그죠. 간통은 사형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형. 돌을 돌 때려 죽이는군요. 저것도 사형일 건데. 동성애도 사형이고 살인, 강도, 절도, 십자가 사형. 이게 좀 사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돌에 맞아 죽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그냥 총 맞아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념보다 더 문제 이제 그 근본적인 게 종교죠. 예. 종교는 내가 믿는 신의 문제고 사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종교든 근본주의에 빠지면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념은 타협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근본주의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세계가 그나마 경제적으로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번성한 지금의 이 근본주의 이렇게 확산돼서 테러까지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밑바탕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문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종교적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랍 세계에 보면 그 석유라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 미국이 저 석유를 위해서 우리를 침략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의 예전의 적인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주고 그 이스라엘이 유태인들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뒤로 움직이고 있다는 어떤 반미 감정이 강하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어떤 종교적인 근본주의로 미국에 대한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이념 논리로 그렇게 가는 게 알겠습니다. 아닌가라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안전지대가 아닌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바마가 오늘 북한이 붕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북한은 남한을 징벌하겠다. 남북 미국 관계에서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또 청와대 폭파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협박이었으면 좋겠는데 좀 불안합니다. 프랑스 청년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 거주하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이 결론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과장된 위기를 저희가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위험합니까? 현재까지로서는 우리가 이거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계의 어떤 전문가들이라든가
대테러 정보국을 담당하는 국장들이 한국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전선이 형성돼서 전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후방에서 본토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회 파급 효과도 크고 그런 것들이 직면에 있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예. 특히 청와대와 관련해서 청와대나 어떤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 폭파하겠다, 뭐 폭탄을 설치해 놨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그냥 신호로만 그냥 어떤 협박이나 위협으로만 그치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진짜 발발한다면 과연 어떤 사태가 올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국회에서 입법적 미비 상태도 있어요. 저희가 테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가보안도 많이 약해졌지만 테러라든가 대비해서는 전혀 입법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입법의 문제도 있지만 혹시 뭐 저는 청와대 내부도 모르고 정부 시스템 내부를 잘 모르겠지만 이런 위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관된 어떤 대응 체제 같은 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뭐 세월호 때도 우리가 위기 대응 매뉴얼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 좀 다르게 안보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그 CSI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돼 있으리라고 믿지만 이것은 계속 점검하고 실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액션 프로그램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기 대응 매뉴얼 문제는 계속 강조돼 왔으니까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돼 있겠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안보 담당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을지 예고돼서 참사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 매뉴얼이 작동될 수 있게끔 계속 꾸준히 뭐 기름을 치고 그 관리하는 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최고 당국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최근에 김군이 이슬람 스테이트로 간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이런 일련의 이런 위협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국정 최고 당국자들이 한 번쯤 언급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위기를 조장합니까? 뭐 어차피 뭐 언론에서 이미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뭐 어떤 뭐 총리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뭐 위기가 조장되거나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나 아니면 총리 내정자께서 그런 말씀 한마디 해주면 조금 아래에서 부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또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저는 긍정적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긍정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IS 위협 같은 경우 우리가 정말 아까 김태민 좋은 예를 들었는데 국제면에 나오다가 우리 사설까지 나오는 예. 그러면 좀 이걸 좀 차단한다든지 그 인터넷 접속을 이 김군 예. 같은 경우에도 뭐 집에 아이가 그 컴퓨터를 하는데 부모가 IS하고 접촉한다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차단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철없는 10대한테 만약에 IS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그럼 위험 아닙니까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